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다. 사실은 뭐 특검이 뭐 지금 박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이번에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하고 대통령 대면 조사 이건 너무 몸살이는 것 같아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검이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그 특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여론이 악화될까 너무 이렇게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발부를 해줬잖아요. 발부를 해줬으면 집행하러 가야 되는데 아유, 문 안 열어준다고 해서 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짜장면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아니,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집 아파트에 문 안 열어주면 따줘 다. 그거 불러서 전문가들 불러서 따고 들어가요. 따요? 그럼 그럼 몸싸면서 들어가라 이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열쇠 기술자 불러갖고 못 열면 문 뜯어내버려. 그럼요. 일반적인 사람들 압수수색 갔을 때. 그럼요. 그러네. 그 금고 같은 경우도 협력 안 하면 열면 다 까버리죠. 뜯어왔지. 이렇게 했구만. 뭐 작은 금고는 그냥 들고 가고 그렇죠. 큰 금고는 다 거기에서 다 해부해버려요. 그러네. 빠르로 다 부셔버린다니까 넣어가지고. 아니 지금 청와대 하는 거 보면 일반인들도 압수수색 나오면 문장구가 안 나오 그렇죠. 안 열어준 것만이네.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 명의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으면서 여기는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불성인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책임자가 압수수색 불성인은 책임자라는 것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실이 독립된 기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뭐 비서실 독립된 기구가 전체가 하나의 기관인데. 그렇죠. 청와대라고 하는. 그 책임자라는 것은 기관의 장을 의미해요. 기관의 장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 대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당신들은 이렇게 성인권자가 아니다. 권한 없는 자가 아니고 그건 무효잖아요. 그리고 권한 없는 자의 지시는 위법한 명령 아니에요. 위법한 명령에 따라서 이 말을 방해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거든. 그러네. 공무집행 방해. 밀고 들어가서 얘들이 제지하거나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니까 현행범 체포를 하고 징계를 해야지. 야, 그거 좀 미리 나와서 얘기하지, 이제 나와서. 우리가 거기서 막으면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 110조와 111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것도 논란의 여지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검이 그 트집 잡을 거 고려해서 군사상 비밀과는 무관한 부분을 특정해서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원도 다 고려해서 발부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황교안에게 협조 요청을 했잖아요. 권한대에게. 황교안이 아주 비열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답하지 않겠다. 청와대에서 경호실과 비서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자기가 상급자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지시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그거는 요즘 황꾸라지 됐어. 그러니까 법꾸라지 아니 진짜 황꾸라지.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런 놈이 어떻게 뭐 대권 나온다고 대통령 나온다고. 내가 밀고 있거든 지금. 그만 밀어 이제. 아니 이제 훅 갈 때가 됐거든. 25까지 밀어줄게 그냥. 그래서 그게 체포 영장이 28일까지 유효기간이.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시도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면 조사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야,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가 청와대가 범죄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39건도 그 누굽니까? 안종범이 청와대 안전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뇌물죄로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다 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문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또 걸리니까 없애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보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정보 확보한 후에 대면 조사를 해야지.
증거 확보하지 않고는 다 추론만 갖고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현직 대면 조사 전에 일단 압수수색 들어가서 강제 집행해라. 그렇죠. 그리고 우병우의 증거 확보에도 상당히 필요한 증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다 그 청와대 자체가 범죄 소굴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증거가 다 있을 거예요. 딱 이 귀에 꽂히네. 네. 그러니까 범죄 앞에는 타협하면 안 돼요. 예. 증거를 놔두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수사기관의 그 사명이 그거예요. 예. 범죄엔 타협을 먹고 증거 앞에는 물불을 가르고 그 증거를 확보를 해야죠. 다른 데서는 그랬잖아요, 검찰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일반 검찰이야 대통령 눈치 보면서 이렇게 수사를 한 거.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명권자 국민이에요. 촛불 국민이 인명권자라고. 사실은 특검이 힘을 사실은 뭐 그 수사 인력도 그렇게 막강하지도 않는데 국민의 힘 갖고 지금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그 특검 뒤에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압수수색 할 때도 내 뒤에는 국민이 있다 이 생각을 갖고 두려움 없이 질주를 해야죠. 그럼 이재하 변호사 이런 거 하면 안 돼.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갈 때 예. 시간을 딱 공개하고 들어가면 긴급 번개를 때리는 거야. 특검 뒤에 우리가 가는 거야 실제로. 그 사실은 그 못 현행범은요. 도망가게 미는 거야 계속 특검을. 절대로 가지 마라 딱 막아 세우고. 체포조 체포조는 필요하죠. 현행범은 수사기관이 아니어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예. 아 그러네. 공무집행 방해한다고 경비들 그럼요. 나와 있는 애 체포하면 되네. 예. 그러다 이제 권영국 변호사처럼 뭐 구속영장 청구되기도 하죠. 사실 이론상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좀 있고 예.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일자가 28일까지 남아 있고 법원에서 28일까지 줬다라고 하는 것도 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압수수색 그렇죠. 하나 반드시 이루고 필요하다는 아니에요. 반드시 얘기죠. 필요하다고.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까지 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법원에서도 한두 차례 시도해서 다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그렇죠. 네. 이례적으로 영장의 유효기간을 길게 준 줬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2차 시도, 3차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방해하는 사람 다 줄줄이 모두 그 체포영장 해서 구속시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뭐 명의가 비서실장, 경호실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무집행방해죄 교사죄로 다 입건시켜야죠. 거기뿐입니까? 뭐 황교안이도 소극적 공모공동정범이 부작위에 의한.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하고 비서실장이 사실은 황교안하고 권한대행하고 사전에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 그렇죠. 불성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 리가 없지. 황교안이 네가 뭐라고 하든 내가 불승인 하겠다 비서실장이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자체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거 중요한 얘기네. 그럼요. 이제야 나와갖고 뭐 별 중요한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을 그나마 좀 선회를 해주자면은 자기들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 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무리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모습은 한 번으로 족하고 네,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이재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침없이 나가야죠. 문 뚫고 네. 거침없이 진격하라. 네. 그렇죠. 후퇴하지 말고. 네. 그럼 문 뚫고 들어가서 거기 막는 그 경비들 공무집행방해 네. 다 구속시키고. 특검팀에 손 대면 이제 바로 네. 그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이니까. 그럼요. 경찰 수사관 데리고 갖고 다 체포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제가 계속 주장을 해요. 재정을 주장하고. 혼자 주장하니까 모르잖아 사람들이. 아니 이제 퇴진 행동에 요즘 제가 성명서를 직접 쓰는 게 참 많거든요. 네. 일주일에 퇴진 행동과 관련해서 한 기자회견을 두세 번은 매주 해요. 아주 훌륭하니. 매주 하고 제가 직접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탄핵 기각되면은 바로 잡혀가야 되겠네. 탄핵 기각 그러니까 탄핵 기각될 일이 없으니까 잡혀갈 일이 없지. 예. 아니, 내 이재하 변호사 만약 탄핵 기각돼갖고 잡혀가면 나는 그때는 뭐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혁명의 영웅이 되는 거지. 혁명의 영웅이 되는 거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대면 조사에 대해서. 자, 대통령
대면 조사. 원칙적으로는 좀 찜찜해.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검찰에서 2번의 소환에 불응을 했고 예. 지금 꼬라지 보니까 사실은 대면 수사를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일반이면 강제 수사를 하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우를 네. 갖춰주려고 대면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특검에서 그렇게 예우를 해주니까 뭐 사실은 뭐 겁이 없는 거예요. 그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받냐고 당연히 안 받는다고까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예. 9일날 아침 방송인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전혀 글쎄 말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하자. 경내 조사 3원칙을 이야기하고 네. 있잖아. 예. 모르게 하자. 제3의 장소 네. 특검 이런 거 나 절대로 못 가겠다. 경내 조사를 하자는 거하고 비공개로 하자. 모르게 하자. 기자들 모르게 네. 하자. 또 하나는 한 번에 끝내자. 피의자란 말이에요. 피의자. 예.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내가 예컨대 뇌물을 뭐 공여를 했다. 이렇게 하면 검찰이 이자 변호사 언제 검찰 몇 호에 출석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검찰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아니면 내 수사 못 응하겠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죠. 네. 우리 경비도 알지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에 끝내자. 이런 피의자를 어디 있으며 이걸 들어주는 특검이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 또 그거는 지금 그것도 비공개 소환 날짜를 대면 조사 날짜를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지금 깽판 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결국은 임의 수사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환에 불응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할 수 가능하죠. 할 수 있죠. 예. 아니 대통령은 헌법에 기소만 못하는 거예요. 기소만 못하게만. 그러니까 검찰 지금 특검 내부에서도 세게 강력하게 나가자라고 평검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아니 그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예외라는 법치주의 예외라는 건 명시적인 거예요. 국한되는 거예요. 기소만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사를 못한다고 해버리면 기소를 못한다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입건을 못한다고 써있어야지 그 이름이 불소추 특권이 되면 안 되죠. 조사는 다 하되 네. 대통령의 업무라는 것들은 보호를 하고 임기가 끝나면 끝나면 처벌하는. 그때 기소를 곧바로 기소를 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버려요. 네. 임기 중에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할 때는 가능하면 그래도 임의수사를 최대한 하는 것이 좋겠죠. 대통령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영향을 미칠 업무가 없잖아요.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드라마나 보고 요즘은 또 마음 놓고 주사도 못 맞으니까. 도깨비 끝나가지고 볼 것도 없다던데 드라마 요새. 그러니까 옛날 거 뒤져갖고 또 보겠지. 아니 요즘 대면 조사 안 나오고 그러는 이유가 한간에서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이제 요즘 얼굴 상해서 얼굴 리프팅도 못 하고 보톡스도 못 맞고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이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것도 안 되잖아. 올린 머리가 안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청담동에 미용사 아주머니는 못 토니앤 가이도 못 들어가거든요. 정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린 머리도 못 하지. 그다음에 보톡스 못 맞지, 필러 못 맞지.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래갖고 막상 이게 지금 탄핵이 된 다음에 보안 손님들이 일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또 진을 치고 있고. 농담이 탄핵이 된 다음에 탄핵이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체포되고 가면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데 이상한 할머니를 왜 체포했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 바뀌어갖고. 보톡스 안 맞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 보톡스 안 맞으면 이제야 할아버지쯤 돼요. 계속 맞아서 좀 팽팽하게 핀 거야 이게. 그 주기가 얼마인데요? 얼마 만에 맞아야지 안 풀리는 건데요?
아 이제 좀 그 싼 데 가서 맞으면 한 6개월 만에 맞고 왜냐면 뒤를 넣어갖고 눈도 못 뜨게 만들어 버리니까 약을.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적당히 하면. 적당히 탁탁탁 맞으면 이제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야, 그런 거를 좀 뭐 박근혜 3개월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봐. 아니 맞는 걸 맞는다 그러죠. 아니 그거 말 안 해도 예. 아무도 뭐 이야기 안 해요. 아이, 궁금해 하잖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얼굴이 뺀뺀한지. 보톡스는 또 이게 가면은 김영란법에 걸릴까봐 그 사람 뭐 놔주고 싶어 하거든요. 막 이렇게 영양 주사 놔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딱 그러죠.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원장이 놓지 마세요. 그 3, 4개월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일정을 시나리오를 한번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예? 예. 특검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 네.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특검법이 개정이 안 되면 2월 28일 날 끝납니다. 예. 그죠? 특검은. 예. 2월 28일 날 끝나면은 2월 28일 전에 특검은 뭘 해놔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나요? 아니 기소 못 하잖아. 어차피 못 하는 거죠. 아, 이거 무척 복잡해. 예. 우선은 그 최순실에 대해서 일단 뇌물수수죄로 기소는 해야 돼요. 네. 기소를 하고 이재용과 이재용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영장 재청구를 이재용인 건 탤런트고 이재용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거고요. 뇌물 공여로. 예. 뇌물 공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 재벌 이재용은 그 영장 청구를 하고 최순실은 뇌물죄로 기소하고. 뇌물수수죄에 박근혜와의 공범으로 네. 기소를 예. 하죠. 그리고 좀 여력이 있으면 예. SK나 CJ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군 해서 기소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기소 중지를 하겠죠. 기소 중지를 해놓고 이제 기소는 하면서 중지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소 중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소출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그걸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명확하기 위해서 기소 중지 사유를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기소 중지를 해놓는다 하면 일반 검찰에서는 재임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 부분을 기소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기소 중지를 풀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기소 중지라는 거는 원래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예. 예를 들면 중요한 참고인에 어디 도망가가지고 조사가 안 됐다거나 예. 본인이 또 안 나타난다거나 예. 이럴 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경우는 아니고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헌법이 있으니 예. 임기 중에는 기소를 못 하니까 우리가 중지해 놓는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럼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탄핵이 돼. 예. 탄핵 인용이 된 데는 전제하에요. 예. 탄핵이 되면 그날로 기소 중지가 풀리죠. 민간인이 되니까. 자동으로 풀리는 건 자동-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찰이 예. 처분을 하는 거죠 이제.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풀고 네. 예. 민간인 박근혜를 불러서 조사를 한 이후에 뭐 영장을 치거나 영장 쳐서 좀 더 구속을 시켜서 예. 10일간 조사하다가 기소하거나. 그다음에 좀 더 부족하면 10일을 연장해서 자. 한 이후에 구속 기소를 하는 거죠. 3월 9일 날. 그다음 3월 13일 날. 예. 3월 초에 예. 탄핵이 됐다. 아니 탄핵이 된 게 아니고 이거 예. 무척 디테일하게 상상을 해봐야 돼요. 네. 3월 9일 날 일자가 잡혀. 예. 선거 일자가 잡혀요. 예. 근데 대통령이 3월 8일 날 해외 일정을 지금 해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출국 금지를 안 해놨을 나가면은 자기 돈으로 나가야죠. 아, 자기 돈으로 나가는데 네, 3월 네. 8일 날 나가. 예? 네. 프랑크푸르트나 어디를 가. 네. 좀 쪽팔리지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3월 8일 날 가. 근데 3월 9일 날 탄핵이 됐어. 예. 정치적 박해다. 네. 나 못 들어오겠다. 거기 망명선언을 해버려. 아니 그 전에 3월 8일 날 예를 들어서 나가려고 하면 공항 가서 잡아와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 상상 충분히 가능한 거 지금은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 이야기는 있는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기소만 못하지 예. 모든 약간데 뭐 수사나 압수수색. 그다음에 이렇게 출국 체포. 금지 이런 예. 것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우선 그 뭐 지금 뇌물 공여자 박근혜 본인 지금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놔야죠. 특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박근혜를 포함해서 도주할 수 있으니 안봉근, 이재만, 박근혜 이 사람도 출국 금지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전날이라도 나갈 것 같아 분위기 이상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네. 출국 금지를 다 재벌 했겠죠. 총수들도 다 네. 해놨는데 그러니까 박근혜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전날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아, 이런 상상 나밖에 안 한다니까. 그래네. 우리는 법무부 출신 아니야. 예, 김용민의 브리핑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 뭐라고? 출국금지 해놓으라고? 당장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 그래도 거기는 법무부 출신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했어? 거기도 이제 만주 변호사 정도는 아닌데 시베리아 변호사 정도 되지. 아, 거기 시베리아 주사.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자 28일 날 되고 3월 13일 날 저게 되면 그 전에 튀면은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출국 금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네. 자 출국 금지가 일단 안 나가 본인이 안 나가서 13일 날 딱 탄핵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 검찰이 기소 중지를 풀고 예. 검찰이 기소 중지를 풀고 체포하러 가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헌재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예. 특검의 존속 기간이 있을 때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무척 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 구속되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존속하는 이상 뭐 지금 다른 사람도 구속시켰는데 예. 주범 중에 주범인데 구속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 민간인이 되는 순간 구속이다. 깜빵에 쳐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이 살벌하다. 깜빡 쳐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도 바로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특검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탄핵 그렇죠. 절차를 밟는 게 그러면 바로 구속은 안 되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이제 특검이 그 존속 기간이 연장될지 그렇지 않을지. 예. 아니 일단 지금 연장 안 되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지면 일반 검찰이 이제 권한을 가는 거죠. 일반 검찰이 이제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그때 수사의 근거는 특검에 해놨던 거를 근거로 승계를 받는 거죠. 승계를 받고. 예. 다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만약에 진짜 탄핵이 되면 예. 승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 바로 있어야 되고 예. 이제는 세상이 정상 궤도로 찾아간다라고 사람들 검찰도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볼 사람도 없는 거 아니야. 황교안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이제 정상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특검처럼 일반 검찰이 의지를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계속 푸시를 해야죠. 국민들이 예. 사실은 아마 그렇게 민간인이 되지면 박근혜 구속이 아마 요구가 폭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니 우리 옛날에 그 언제입니까? 87년도에 전두환 이순자 구속 투쟁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보다는 몇백 배의 그 요구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검찰로 넘어가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자,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경우 연장이 됐어요. 혹은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30일 내지 50일이 연장이 됐어. 그렇게 되면 민간인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이 경우도 무조건 그 출국 금지를 해놔야죠. 당연하죠. 탄핵 결정이 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간인이 되지고 청와대에서는 방 빼야 되고 그러면 청와대는 방 빼야 되고 방 빼는 순간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특검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지. 그래 데리고 긴급 체포를 해서 그래서 우리 무상급식 환영 플래카드 들고 48시간 동안 조사를 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죠. 그럼 법원에서는 뭐 100% 발부하게 돼 있죠. 법원에서는. 아니 뭐 죄가 한두 가지여야지. 글쎄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특검법을 연장하는 게 혹은 특검법 개정안을 내는 게 더 시급하네. 가장 시급하죠.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저쪽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갖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오히려 박근혜가 구속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 소위 진해 지지 세력의 그 분노 내지는 연민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데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까지. 그 당연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한번 선거 제대로 해보자 하면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 새누리당에도 그러니까 새누리 아니죠. 요즘 뭐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꾸겠다는 거지. 자한당. 바꿨어요. 아니 자기네 그 인준 절차는 안 끝났잖아요. 그 자유당. 자유당이 저는 박근혜 구속되는 걸 그거 봐요. 그래야지 이게 확 모이거든. 그거 모였다가 그냥 펑 터져버리는 거지. 쫙 모아가지고 투망으로 딱 떠내는 팡 터져버리는 거지. 특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특검 내부 분위기는 예. 지금 뭐 하여튼 39건 이후에 좀 많이 고무돼 있다 그러던데. 일단 삼성의 이재용의 영장 청구에 영장 발부될 거 좀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 있고 우병우 우꾸라지도 이제 재청구하면 끝났다. 발부 받을 수 있다. 있다는 예. 자신감을 갖고 있고 예. 어쨌든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뭐 사실은 대면 소사 하나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뇌물 기소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고 이제 다른 재벌들까지 수사 부분은 어디까지 할지는 특검 기관하고 관련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삼성을 만약에 최 변호사님 예. 뇌물죄로 가게 되면 예. 그 이후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반 검찰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예. 뇌물죄로 삼성이 구속 기소가 되면 네. 여기에서 지난번 이게 어떻게 이번에 놀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눈 202억 네. 이것까지도 뇌물로 가게 되면 요게 하나의 선례가 됐고 나머지 기업들도 줄줄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아닌가요? 그 범죄 사실은 약간 다르잖아요. 예. 왜 뭐 사면의 대가로 돈을 줬다라는 것도 있고, 예. 왜 뭐 저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검찰이 고민해야 될 거는 그거죠. 그게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게 되면 특검하고 현재 검찰이 기소해낸 사건하고 충돌되는 모순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강요죄냐 뇌물죄냐 부분을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냐? 예, 이게 특검이 기소를 해도 내내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해야 되고 예. 그러면 법원은 역시 지금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예. 지금 박주민 의원이 예. 개정법에도 예. 공소장 변경 부분에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예. 것인가는 그걸 특검에다 다 넘겨달라는 명시에 거 지금 아니에요? 안 돼 있죠. 그렇죠. 현행 법안에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최순실이 그 특검 수사 관계없이 기왕에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돼 있던 예. 그건 부분하고 어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교통 정리 부분이 요 특검법에 개정법에는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넣었어요. 그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특검이 다 하는 걸로. 공소 유지를 특검이 하고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거든요. 아, 두 가지는 들었죠. 50일하고. 예, 50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소 유지, 예. 그다음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 아니라 인지된 사건. 요 세 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뭐 우리 민변 변호사들하고 좀 다 토론하고 상의해서 한 건데 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아, 이미 냈는데 뭐 또 아쉬워. 그냥 아쉬워. 뭐가 아쉬워? 아니 또 뭐 토론 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 문제는 어쨌든 이 특검법 개정안이 빨리 그 통과되지면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규정을 예외 조항. 그 압수를 예. 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예. 넘어갈 수 있게. 넘어가서 그냥 뭐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맞아, 그때 한번 처음에 얘기했었죠. 특검법에 예. 그거 넣어야 된다고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해야만이 그다음에 타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세계 항의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예. 110조, 111조를 좀 더 명확히 해석하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거기에 예외 규정을 예. 110조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규정을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넣어두면 사실은 특검이 편하게 수사할 수 있고 편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아쉬움은 좀 있어요. 최소한 예. 입증 책임 전환만 시켜놔도. 네. 예. 뭐예요, 그거는 입증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하는 게 원칙이고 예, 근데 군사시설 비밀이라면 니네가 입증해서 왜 군사적 예. 그 기밀인지 이게 예. 입증을 못하면 압수수색을 그렇죠. 무조건 한다. 예, 입증되면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입증되면 네. 그것까지 있어서 아니 토론하는 과정이 아니 있나? 그럼 그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예. 그 문제가 그러니까 보수 뭐지? 유승민이 있는 데가 보수 정당, 바른정당. 바른 정당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선진화법을 예. 그 아니 선진화법 필요 없어 이게 왜냐하면 상임위가 법사위잖아요. 예.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그 뭡니까 법사위에서 네. 5분의 3 이렇게 돼갖고 국회 선진화법에 걸리는데 네. 법사위 법안은 네. 위원장이 상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그 법사위원장이 그렇죠. 예. 법사위원장이 상정하면 되는 거예요. 권성동이 이제 그 바른정당 소속이어서 예. 바른정당을 설득을 하려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법사위 문제가 아니고 정당 간에 야3당 간의 대표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자기는 그거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성동 위원장이. 김진태하고 이쪽 법사위 간사 또 누구지 우리 쪽은?
박범계죠. 박범계. 아, 맞아. 저쪽은 김진태니까. 네. 요즘 불멸의 태극기 전사 아니야. 김진태. 간사들이 합의하고 올려줄 가능성은 없으니 그러니까. 권성동이 올려줘야 되거든. 상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특검이 28일 날 끝나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거네, 그럼. 뭐가 흐지부지 끝나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분 어느 정도 할 텐데 예. 사실은 아까 대통령이 삼성급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여러 재벌 총수들한테 돈 받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마무리 못한다는 측면이 그렇죠. 좀 있고. 지저분하게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 마무리 못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도 그리고 어제 박주민 변호사가 뭐라 예. 그랬냐면 장차관들이 지금 여기저기 걸려 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한 게 예. 10분의 1도 못했어요. 네. 특검에 시민단체 고발한 사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맞아. 관제 데모 정경련을 통해서 관제 데모 한 거 네, 네. 다 이 직권 남용으로 다 고소 고발해놨지. 네. 그 업무일지 누구지 김영환 업무일지에 나오는 예. 김기춘의 범죄 그 한 트럭이잖아, 한 트럭. 다 지금 지금 트럭도 그 1톤짜리. 블랙리스트만 일부 했지. 거기에 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그럼, 관련했던 그렇죠. 거, 정교조 관련했던 거, 심지어 판사 징계하라는 것까지 다 예.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려면 이거 사실은 1년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수석 비서관 얘기가 범죄 모의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럼요. 예. 다이어리 어떻게 세상에 전부가 범죄와 관련된 모의야. 맞아. 다이어리가 김영환 다이어리도 그렇지만은 안종범 다이어리 다 범죄잖아, 봐. 그게. 다이어리라고 네.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비망론 업무일지. 업무일지. 도승지의 사초. 그러니까 이 4년 역사 자체가 범죄의 역사예요. 글쎄 말이에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일반 정책, 제가 업무일지 다 봤잖아요. 정책과 관련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뭐 가서 뭐 방해해라, 그래요? 네. 뭐 괴롭혀라 이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저기 돈 받아와라, 네. 돈 받으라고 지시해라, 미얀마 대사 찍어 놓으라. 그 다음에 그 관세 저거 뭐예요? 그 관세? 인천 세관 공무원 바꿔라.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건 있어요. 김영환 업무일지는 비서실장 주재한 회의가 많잖아요. 수석이니까. 예. 거기는 이게 수첩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 김기춘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낱말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종범은 기본적으로 적으라고 맨날 야단치니까. 예.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 보고 하잖아요. 수첩 보고. 그렇죠. 최순실이가 이야기한 걸 수첩에 깨알같이 기재를 해놓고 그거 읽잖아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장이 많아요. 네. 보통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단어만 있는데. 김영환. 그러니까 김기춘이 할 때는 단어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종범은 문장이 많다. 그럼 박근혜가 문장 써 있는 걸 읽으니까.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으니까. 전화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증거의 가치로서는 안종범 수첩은 그것만 보면 다 알죠. 그 김영환 거는 소재 어떤 거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 나오지. 메꿔야 되는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재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불러서 수사를 해야지. 근데 이제 그분은 안 계시니까 이미 그렇죠. 망자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안종범하고 정호성의 차이를 네. 정호성은 녹취록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예. 이제 우리 여기 분들한테 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녹취록은 녹취된 거는 핸드폰 녹취된 거예요. 네. 지우면은 네.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다 돼요. 녹취된 건 안 된대요. 네? 녹취된 건 안 된대. 무슨 말이지? 음성 파일은요. 네. 네. 지우잖아요. 네. 포렌식 기법으로도 복구가 안 된답니다. 그래요? 파일만 복구가 돼요. 파일만. 아, 이 핸드폰 안에. 그래요? 그 특검도 잘 몰랐다 이번에 알았대. 네. 근데 정호성은 안 지웠잖아요. 네. 왜 정호성은 녹취를 했고 안종범은 왜 기록을 한 줄 알아요? 몰라. 안종범은 공부를 잘했었잖아. 메모하는 게 탁월하대. 아,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정호성은 나 같은 경우도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막 메모를 못하고 녹음을 해놓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다시 풀어요. 또 내가 또 풀기 싫으니까 스크립 전문가한테 보내고 쫙 풀어. 그리고 없애버려라 이러거든요.
정호성은 못 받아 적은 거야.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학점을 잘 받는 사람 보면 예, 매몰 잘. 노트 정리가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정호성은 다 못 받아 적었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야단 맞으니까 당신은 저도 공부 그렇고. 잘했지. 아니 저도 공부를 패스한 사람은 못했는데 공부를 못해. 하는데 좀 맵자 적다가 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양수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을. 그 뒤에서 차석이라면 네, 152명 중에 151등. 그래도 차석이 어디야. 그 우리 152등 하는 놈은요. 전설의 1등이야. 걔는 올 백지 0000. 신림동에도 보니까 이제 그때 옛날에 네. 복사 가게에서 노트 정리 잘 돼 있는 거를 그 팔잖아. 팔았는데 제가 이제 신림동에 한동안 좀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 노트 기가 막히게 잘 써놨더라고. 자기가 강의한 것부터 더 잘해놓지. 자, 그래서 이제는 자, 이거를 물어봐야 많은 사람들이 이 뇌물죄가 네. 일반인들이면 역사상 가장 증거가 많은 뇌물죄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렇죠. 네. 진짜 특검말처럼 차고 넘치지 너무 많아서. 아니, 그 얘기를 해줘. 뇌물죄라고 뇌물은 하는 게 뇌물죄 성립의 요건을 준 사람 안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딱 기록이 네. 딱 그거예요. 뇌물은 거의 100% 현금이거든요. 예. 현금이기 때문에 준 사람 이제 수사가 보면 증거라는 게 준 사람의 진술과 공여자의 진술과 받은 사람의 진술, 받은 사람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부인하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 사람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이고 그거 누가 은행에서 현금 만들어 오라는 직원들의 진술. 그거를 차 태워 보냈던 운전기사의 진술. 이건 다 직접 증거가 아니에요. 직접 증거는 전문 증거직원. 다 전문 증거. 말은 전문 증거인데 직접 증거는 내가 줬다 하고 이 진술하는 공여자의 진술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박채윤은 나왔잖아요. 증거가 안종범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뇌물에서 다이어리가 메모 정도만 나와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무척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뭐 거예요. 25일 그래서 그 날짜에 어디 갔나 요걸 부터 따지잖아요. 그때 음. 반기문 박연차 나왔을 때도 왜 그날 어디 대사관에서 갔다 늦게 갔다 뭐 이런 그거. 그 메모가 딱 하나 있으면 공여자가 아무리 친구여도 딱 추궁을 해버리면 대부분 진술을 하게 돼 있거든. 자, 준 사람 안 줬다 그러는데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네. 그 진술의 또 뭐 그렇죠. 예. 그 진술로 얻게 되는 그 이득 예. 말하자면 그러거든요. 보통 뇌물 주고받는 사람은 친한 관계, 그때는 당연히 친한 관계인데, 친한 사람이 자기도 처벌되고 받은 사람도 처벌되게 되는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진술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려면 그 못 믿으려면 그 허위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다른 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라든지 또는 다른 큰 부분에 대해서 뭐 비자금을 수사한다든지 수사를 하려는 기세가 있었는데 이 진술로 함으로 해서 덮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거 웬만큼 소명해도 거의 유죄를 인정을 해요. 뇌물죄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처럼 확실한 죄가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있어요. 박채윤은 돈을 줬다 그러잖아. 이게 그 삼성과 이제 대통령 말고 박채윤은 돈을 줬으니까 뇌물 공유자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안종범은 선물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럼 뇌물 수뢰가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박채윤이 그걸 돈을 준 이유가 부인한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준 건지 안종범의 권한과 직무를 생각해서 준 건지를 아시면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채윤은 안종범의 권한과 직무 또 그와 연결되는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률적인 구성을 좀 알기 쉽게 하자면 쉽게 말해서 그 가방은 안종범을 준 거고 안종범의 와이프한테 선물한 거지. 그럼 안종범 뇌물죄야? 그럼 당연하죠. 근데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안종범은 장시호 이후에 특급 도움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양형을 할 때 나중에 이제 구형량을 좀 줄여준다거나 그런 점이 있었다고. 근데 뇌물도 딱 그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몇 년 이상. 그건 그런데 액수로 이제 그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가법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있는데 자수 규정이 또 있으니까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증거를 다 제출했다 이런 게 있으면 자수 규정. 네. 네. 그런 걸 적용해 줄 수도 있고 안종범 건강도 안 좋은데 좀 그 집행유예를 어떻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건강이 아니라 아니 얼굴이 너무 안 이제 좋다. 이제 금액이 1억 이상, 예. 1억 이상은 사실은 한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10년 이상이니까 봐줘도 이제 5년이란 네. 말이에요. 봐줘도 5년. 그러면은 네. 그 법원이 최대한 봐줘도 5년.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좀 이제 액수를 낮추는 작업들을 하겠네. 아 근데 이제 최순실이나 네. 박근혜가 예컨대 지금 뭐 삼성에 430억 정도 되면 예. 무기징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인천교육감님 뭐 3억 뇌물인데 예. 8년 선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실형을. 예. 3억에 그런데 30억이면 뭐예요? 80년. 곱하기 430억이 얼마예요? 48, 30이니까 그대로 가면 돼. 80년이 아니라 아니, 320년. 공동묘지 가서도 공동묘지를 아니. 320년. 그러니까 공동묘지에도 이제 바깥에 딱 해서 이제 구치소처럼 유치소, 교도소처럼 딱 만들어 그 안에 공동묘지를 만들어놔야지.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 특검은 이제 예. 오늘 우리 얘기 들으면 일단 압수수색에 대해서 진격하고 그다음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다음에 뚫고 들어가고 출국금지 출국금지 시키고 두 번째. 예, 예. 그다음에 무조건 특검법 연장이나 예. 혹은 특검 기간 연장. 아, 근데 연장을 하고 예. 예. 근데 두 번째 그 뒤에 건 안 될 수 있어도 무조건 출국금지를 해라. 네. 그리고 대면 조사 신경 쓰지 말고 청와대 치고 압수수색 들어가라. 진격하라. 예. 그리고 헌재가 이제 연장이 돼서 예. 헌재가 3월 9일 날이나 이제 탄핵 결정을 하면 9일이나 13일이에요.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 아니 체포죠. 우리가 만들지. 아이, 그래도 이제 예, 특검이 그래도 광 좀 팔게 그렇지. 해야죠. 아니 거기 우리 가서 에어싸고 인간띠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특검이 또 뭐 범죄자를 체포하러 가기에는 좀 쪽팔리니까 특검보가 가서 왜? 수갑 뒤에 호주머니에 예. 수갑 딱 넣고 어. 긴급 체포 딱 해와서 예. 48시간 조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이제 무상급식을 시켜야죠. 예. 집어넣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불러가지고 또 조윤선처럼 그러니까 찍어서 근데 하더라도 항문조사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안에 지금 없어졌다니까. 없어졌어. 그래도 좀 보겠지. 안 봐요. 절대 못 봐. 안에 밀폐된 공간 혼자 들어가서 저거 뭐예요? 예. 그 뭐지? 레이저로? 내시경 같은 그게 있는데 아. 거기에 앉으면 끝이에요. 아. 못 봐요. 앉았다 일어나요. 예, 그 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야. 그거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다 바뀐 거예요, 그래. 그게. 그거는 즐겁나 예. 그래도. 예.